그녀들의 그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양자경의 40년 전으로 타임머신 여행. 양자경은 홍콩, 중국 본토,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배우로 1980에서 90년대 활약한 홍콩의 대표적인 액션 배우 중 한 사람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로 미국 영화 및 TV 드라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0년대 후반부터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개봉작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60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배우 경력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양자경의 40년 전으로 타임머신 여행을 시작해보죠. 양자경의 어린 시절. 양자경은 말레이시아 페락주 이포에 부유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는 민남계이고 외가는 광동계인데 할아버지가 큰 규모의 운송업체를 운영했고 아버지가 페락주에서 변호사 및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등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4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고 15살에 변호사인 아버지를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기숙학교를 다니다가 왕립무용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 척추 부상 때문에 발레리나의 꿈을 접게 되고 안무 및 연기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는 연기 공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전도유망한 무용가 지망생에서 부상을 경위로 영화배우로 전향한 장쯔이와 거의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죠. 무술은 원표에게 배웠다는데 한 인터뷰에서 원표가 아닌 성룡의 영화 프로젝트 A에서 최종 보스인 나산포 역할을 한 저기에게서 태권도와 가라테 위주로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스마담 시리즈는 현대물이라 중국 무술 특유의 선은 당시까진 그리 필요하지 않아 화려한 킥을 선보이는 액션을 위주로 배웠고 중국 무술 계열은 액션 스타로 자리 잡은 이후에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연예인으로의 데뷔. 그녀는 1983년에 미스 말레이시아에서 우승하여 런던에서 열린 미스 월드 대회의 말레이시아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대회에서는 입상하지 못했지만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문바 페스티벌 미녀 대회에서는 우승 미스 문바가 되어 연예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훗날 결혼하는 반적생이 경영하는 홍콩의 덕보 필름과 계약해 본격적으로 홍콩에 진출했고 연예인 데뷔 첫 CF는 성룡과 출연한 기라로시 광고였습니다. 덕보는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홍콩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반적생이 양자경을 보자마자 반해서 그녀를 데뷔시키기 위해 설립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어쨌든 반적생이 양자경을 알게 된 1984년에 설립되었으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당시 톱클래스 배우였던 홍금보와 가수 겸 배우 임자상, 감독 서극을 영입해 여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화사가 제작한 작품 중 가장 명작으로 꼽는 영화는 주윤발, 종초홍 주연의 가을날의 동화인데 공교롭게도 반적생이 양자경과 이혼한 직후인 1992년에 덕보를 청산했습니다. 양자경은 1984년 홍금보와 임자상이 주연한 범보로 영화에 데뷔하는데 미스 예응 역으로 잠깐 나오는 조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홍금보의 범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고 홍금보가 감독과 주연을 맡았는데 시드니 포이티어가 나온 언제나 마음은 태양 줄거리를 거의 베낀 것이라죠. 우습게도 한국에선 1989년 7월 15일에서야 조연인 양자경이 주인공이며 은퇴한 양자경 마지막 영화라고 홍보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그녀는 1985년에 개봉한 예스마담의 주연 배우로서 본격적인 액션 배우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성룡의 프로텍터가 개봉해 흥행을 하자 경찰물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와 이수연의 환가반 등 좋은 작품도 등장했습니다. 반면 예스마담 시리즈는 양자경을 앞세워 보기 드문 여성 액션을 보여주면서 아리작 가운데에서도 오리지널 느낌을 갖게 되는데 비슷하게 아동 액션물로는 호소자 시리즈가 있었죠. 양자경은 여배우로서 홍콩에서 이전까지 없었던 액션을 보여주는데 악당에게 백허그하는 식으로 붙들린 상태에서 발을 자기 머리 높이로 들어올려 뒤에 악당 머리를 차는 액션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예스마담 시리즈는 1, 2, 3, 4가 나왔지만 사실 양자경이 맡은 주인공이 홍콩 경시청의 여성 형사 반장이라는 것 빼고는 주연의 이름도 모두 달라 연속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홍콩에서도 희소한 여성 액션물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예스마담 시리즈 시절부터 양자경은 여성 액션 배우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1985년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유행했던 마담 시리즈의 시초인 예스마담 오락천을 시작으로 1986년에 예스마담 2, 1987년에 예스마담 3과 예스마담 4가 발표됩니다. 양자경은 예스마담 1의 서사로 스타덤에 오르지만 예스마담 4를 끝으로 덕보필름의 CEO인 반적생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1988년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결혼은 반적생이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결혼이었습니다. 반적생의 조강지처인 양민덕은 중국이 공산화될 때 홍콩으로 도피한 상하이 재벌의 맏딸로 MIT, 하버드대학 출신이며 반적생의 초기 성공을 도운 조강지처였기 때문입니다. 무튼 이 시리즈는 홍콩 영화 특유의 속편 우려먹기로 양자경 은퇴 후에도 양리칭 및 기타 여배우들에 의해 홍콩 영화 몰락기인 1990년대 중반까지 10여 편에 가까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양자경은 홍콩 영화의 정점기인 1980년대 후반에는 결혼 때문에 활동이 없었고 1992년에 이혼을 하고 영화계로 복귀했습니다. 복귀작으로 성룡과 함께 출연한 폴리스 스토리 3을 선택했는데 이 영화는 양자경의 고국인 말레이시아에서 후반부를 촬영했으며 무슬림 히잡을 쓰고 말레이어를 잠깐 구사합니다. 같은 해 그녀는 동방삼협의 진삼 역으로 출연하는데 매연방, 장만옥도 출연한 영화로 특히 매연방과는 여러 영화에 함께 출연하면서 친해져 매연방이 40세의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하죠. 또한 태극권의 추설 역을 비롯해 신유성우 접검, 천검절도, 프로젝트 S, 영건화 역 등 액션 영화에 주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입니다. 1993년에는 동방삼협 2에 출연하는데 동방삼협 주인공 3인방이 배역 그대로 출연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전작과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외 영춘권의 창시자 엄영춘의 생애를 다룬 영춘권의 엄영춘 역으로 출연을 했고 1994년에는 칠금강의 방영 역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양자경은 주로 아시아권에서만 유명했지만 1997년 007 시리즈의 007 네버다이에서 웨이린이란 본드걸로 출연하는데 동양인 본드걸로는 007 두 번 산다의 와카바야시 아키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네버다이에서 양자경은 붙잡힌 히로인에 그쳤던 이전의 본드걸들과는 달리 중국 공작원으로 등장해
본드 이상의 액션과 격투 임무를 선보이며 본드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양자경은 이 영화로 아시아권 밖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1997년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레터맨 쇼 등 미국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나 토크쇼에 출연해 유창한 영어를 선보여 동양인이 안착하기 매우 힘들었던 할리우드에 무리 없이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진지한 연기를 하는 전극배 역으로도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사의 유명한 인물을 소재로 하는 전기 영화나 멜로 영화에도 종종 출연했습니다. 1997년에 송가왕조에서 송씨 집안의 큰딸 송혜령으로 출연했고 2012년에는 릭 배송이 감독한 영화 더 레이디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로 출연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0년에는 주윤발과 함께 출연한 와우장룡에서 수련역을 맡아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지닌 배우가 되었고 덕분에 서구권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후 꾸준히 게이샤의 추억, 미이라 3황제의 무덤, 스타트랙 디스커버리,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등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했지만 타임머신 기간이 아니라 생략합니다. 양자경의 사생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자경은 인기 정점인 1988년 딕슨 푼이라는 영문명으로 알려진 홍콩 재벌 반적생과 결혼했습니다. 반적생은 재벌 아들로 태어난 금수저이지만 본인도 능력이 있어 보석, 시계 등 사치품 관련 사업을 크게 확장했고 덕보 영화사를 만들어서 양자경의 초기 배우 경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적생은 1988년 첫 아내와 이혼하고 양자경과 결혼했을 때 33세의 팔팔한 재벌 2세였지만 4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혼을 두고 반적생은 아내가 재벌 부인으로만 지내길 원했는데 양자경이 권태를 느껴서 이혼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결혼 후 임신하려 노력했으나 실패해 임신에 집착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이혼했다네요. 지금도 인터뷰에서 전 남편 반적생을 멋진 남성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전 시어머니와도 종종 만나서 차를 마시는 등 이혼한 반적생 및 그 가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특히 반적생의 전처 소생딸 반초영과는 각별한 사이로 이혼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졸업식이나 패션 행사에 같이 참석하거나 반초영 회사 제품을 SNS에서 홍보해 주기도 한답니다. 의외로 전 남편의 전처인 양민덕과의 사이도 무난해 양자경과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양자경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후 축하 모임에 반초영과 양민덕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998년에 앨런 힐드만이라는 미국의 심장외과 의사와 약혼했으나 곧 파혼했고 2004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카레이서 출신 장토드를 만나 지금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2008년에 약혼한 상태 그대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0년 가까이 동거에 결혼한 것과 다름없다 보니 영미권 언론에서 장토드를 양자경의 남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배우 생활을 시작한 뒤로 홍콩에서 거주했으나 약혼자 토드와 교제한 이후부터는 프랑스 파리 및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독실한 불자로 홍콩 시절 선종계열의 보련선사의 주지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선불교를 공부했다고 하며 자녀는 없습니다. 언론에서 발이 못생긴 여자 연예인으로 빅토리아 베컴과 함께 꼭 언급되는데 무용과 발레를 해 무지의 반증을 앓으며 배우란 직업상 하이힐까지 즐겨 신어 엄지발가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무렵 할리우드로 진출한 홍콩 영화인 중에 유일하게 할리우드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진출하고 20년 만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로서 동질감 때문인지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와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이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객석에 앉아있던 산드라 오가 감격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녀들의 그때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양자경의 40년 전으로 타임머신 여행이었습니다.